2024년 3월 10일입니다. 3월도 벌써 열흘이나 지났죠. 오늘 아침에 산책 좀 하는데 그 코 속으로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바깥에도 애들이 나와 있고 가족들이 또 산책도 하고, 날은 뭐 바람은 그렇게 크게 불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또 내일은 비가 올지 모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산책도 좀 하시고 기분 전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신에 이런 몇 개의 그 소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제의 국가에서는 매년 이 의회 국정연설을 하죠. 이번에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이제 선거가 있는 해니까 트럼프가 이제 온갖 방해를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전통적으로 집권당의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은 상대당, 뭐 미국은 양당제니까 반대쪽에 있는 의원, 정치인, 대부분은 상원 의원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하원 의원이야 뭐 몇백 명이 되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상원은 100명도 안 되죠. 주당 2명이니까. 그리고 제일 또 이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오바마 상원 의원, 바락 오바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에 공화당의 또 차기, 혹은 또 좀 내세울 만한. 근데 요거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되는 어떤 것으로서 42살의 KT 브릿이라고 하는 여성 상원의원. 사실 40대 초반의 여성이 상원의원, 미국의 상원의원까지 할 정도면 사실은 사실 능력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대부분은 그 로스쿨을 나와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아니면 그쪽이 많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많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라는 개념보다 애터니라는 개념이 더 맞겠죠. 그 직역을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애터니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로이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애터니로서의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지만, 실제로는 제도적으로는 그게 더 안정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입법의 공간을 메워줄 수 있으니까, 애터니로서.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근데 사실 이 KT 브릿은, 우리나라도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죠. 오랫동안 보좌관을 하고, 그 보좌관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갖고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꽤 많아졌죠. 예전에 비해서는. 제 동기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에 지금 강원도 쪽에 이양수 원내대표까지 했던 걔도 오랫동안 이제 보좌관을 하다가 이제 재선, 이제 3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KT 브릿이라고
유튜브에 KT 무닛 스피치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참사다 참사 이런데 참사라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무슨 이게 무슨 딥페이크 같은 그런 느낌, 무슨 이게 연기인가 무슨 뭐 이런 버락 오바마라든가 그래도 웬만한 미국의 그 정치인들 특히 이런 연설 잘합니다. 훈련이 돼 있고, 또 오바마 같은 사람들은 뭐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 훈련이 잘 된 사람이고 의회 정치 쪽,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뭐 말 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또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대중들에 접근해,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어디 화면 같은 말도 못하고 말실수도 하고 말실수가 밥 먹듯이 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런 정치인은 좀, 물론 다른 능력이 탁월해 갖고 그게 이제 컨프런스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중한테 검증을 받는 거면 그건 좀 아니죠. 근데 저도 이상한 게 헤이티 브릿이라고는 적어도 이런 그 공화당에 49명밖에 안 됩니다. 공화당에 그 큰 미국의 그 세계의 최고의 소위 천조국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49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제일 어립니다. 아니 그런데 이 반박 연설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반박하려면 공화당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공화당의 비밀 병기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런 참사가 벌어질까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정치 평론가라든가 미국의 언론들이 너무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뭔가 극적인 뭐 요소를 주려고 했는데 십몇 분짜리 연설인데, 거꾸로 무슨 이게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 뭐야 이게 진짜 그 정치인이 이게 맞아? 막 뭐 이게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의 참모 출신도 이게 뭐 하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팩트도 틀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제 생각대로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서 이게 박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사람이 몇 선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정치를 더 해야겠지만 나이가 뭐 42니까 뭐 몇 선도 할 수 있겠죠. 기회만 된다고 하면, 능력만 되면. 근데 이제 요게 그대로 박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으로 봐서는 다음에 재선하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라는 게 생각한 대로 그렇게 풀리지 않죠. 생각한 대로 풀리면은 뭐 세상에 그렇게 정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찍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자기 지역구에 카메라 요즘은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유튜브들이 다 카메라, 이 핸드폰 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번 움직이면 수십 명이 달려붙어 갖고 하는데, 거기에 마치 자기 지지자 이렇게 뭐 해다가 보는 과정에서 그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머릿속으로는 설마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안일했다.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어떻게 그걸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 야당 대표의 말에 이찍이란 말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기 상대당을 찍는 사람들을 비하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정치 신인이나 아니면 원래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혹간 그것도 용납 못 되죠. 근데 말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글쎄, 걱정인 게 이겁니다. 오랫동안, 물론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실수가 많았죠.
그렇지만은 대세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도 최소한 초선 재선을 거치면서 여러 이 단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든 같은 사람들도 그 소위 말하는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말 실수하면 그게 한두 표 떨어지겠습니까? 그거? 중도층 같은 경우는 수만 표 확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이 정치는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이런 어떤 심리전이라든가 사람 다루는 거라든가,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이 소위 말하는 이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할 놈은 아닌 거죠. 어쨌든 오늘 어제 이찍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재명 정중히 사과하고 그러고 계속 말실수를 하는데 저런 경우는 입을 닫고 사는 게 낫죠. 선거 기간 동안.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긴장 바짝 하고 참모들 바짝 붙어갖고 쓸데없는 말 못하게 바짝바짝 밀어붙이고 그래야지. 저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상대당인 한동훈 같은 경우 처음에는 소위 특수부 검사 이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밉상으로 이제 얄밉고 밉상이 있는데 이 영리한 인간들은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수정을 해가는, 빨리빨리 수정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한동훈 같은 사람도 이제 실수를 하죠, 하기야. 근데 선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가 잘했다기보다 누가 덜 못한 놈들을 뽑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최악보다 착을 뽑는 게 민주주의 선거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직은 좀 아쉽다. 정신 바짝 차려라. 처음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시면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서 할 때부터 그때는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그런데도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반대로 같은 맥락에서 선거 들어갈 때 몇 달 전만 해도 이건 과반은 당연한 거고 170, 80 그런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정치가 그렇게 됩니까? 조금 까딱하고 자만하는 자들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미디어가 곳곳에 있는 데서는 그런 실수들은 과거의 실수 같지도 않은 실수들이 지금은 엄청난 실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중선거는 잘한 놈보다 못하지 않은 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그 위치에 그 나이에 그 정치적인 무게감에 모른다고 하면은 그만둬야죠. 정치. 안 그렇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를. 어쨌든 여러분 번역본도 나와 있는데 번역본보다는 이 KT 브리시라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이런 등신 이런 실책을 이런 바보 이런 좋은 기회를 맞죠? 만약에 KT 브리시 여기서 평타보다 조금만 더 했으면은 아마도 자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는 그래서 바로 뒤에 8년 뒤에 대통령이 됐어요. 참 배상일이라는 게 오묘하다, 신기하다. 자, 외국 얘기하니까 외국 얘기 하나 더 하죠. 제가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든가 범죄심리 교과서에서 이런 거의 마지막 장이거나 이런데 보통
한 학기에 뭐 15주 정도, 14주 정도 하고, 프로파일링이든 범죄 심리학이든 뭐 이렇게 할 때, 제일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뭐 사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해주는 그런 어떤 연쇄살인마 유형, 아주 최악의 연쇄살인마 몇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양들의 침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레드 드래곤이라든가 하니발 렉터 같은 그런 최악의 연쇄살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이런 거 할 때,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류의 범죄자 중에서도 탑 중에 탑 오브 더 탑 3 탑 안에 들어가는 그 범죄자가 바로 누구냐면 로버트 픽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픽튼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캐나다의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튼 75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한니발, 영화 한니발 같은 거 보시면은 그 한니발을 쫓던 어떤 그 아주 나쁜 범인이 있습니다. 그 돈 많고, 이게 소시오패스죠. 걔가 한니발한테 당해갖고 얼굴이 뜯겨먹깁니다. 누구한테? 돼지한테. 식인 돼지. 돼지가요, 잡식성입니다. 굶기면은 사실은 뭐든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돼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뭐 이게 그 잔반 먹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요, 돼지가 뱀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시골에서는요 뱀이 꼼짝 못합니다. 사실 돼지 무섭습니다. 때로 무슨 그 굶주린 돼지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멧돼지 같은 거 보세요. 멧돼지는요, 곰도 멧돼지 함부로 손 못 대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다가 타고난 어떤 그 이제 이 번식력, 저돌적 돌파력,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 농장의 원조가 로버트 픽턴입니다. 사실 근데 웃긴 거는, 그러면은 로버트 픽턴을 보고 그 한니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겠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하나, 이게 참 묘한 건데, 그럼 과거에도 이런 형태의 연쇄살인범이 있었느냐? 돼지 먹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실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거나 있었어도 그냥 뭐 동물을 이용한 이런 어떤 비슷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한니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이게 가상적인 거라고 할까요? 물론 제가 한 CCM 그걸 이제 보면은 비슷한 형태의 뭐 가축이라든가 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돼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냥 의혹, 그리고 그냥 특별한 목적보다는 그냥 거기다 던져놨는데 먹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간의 장기랑 아주 유사해 갖고, 돼지 무균 돼지를 키워 갖고 돼지한테 인간의 장기를 이식해 갖고 거기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해서 사람한테 붙이는 건 지금 연구가 거의 완성 단계쯤 되죠. 뭐 돼지 심장이든 아니면 돼지 어떤 것이든 그만큼 뭐냐면 거부 반응이 적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인간이 먹던 걸 돼지가 먹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돼지의 식성이 인간의 식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잡식성이고 포악하고, 그죠? 되게 단순하고 어떨 땐 되게 지능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돼지가 사람 잡아먹는 거 생각하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는 한니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영화, 비슷한 이런 사페 영화, 연쇄살인범 영화에서 그런 것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먼저고 로버트 픽턴의 돼지 농장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포털에 로버트 픽턴 캐나다 연쇄살인범, 치역 연쇄살인범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당시에는 이제 뭐 게리 리즈웨이라든가 그런 형태처럼 이제 거리에 맺힌 부들을 사냥해 갖고
그게 이제 실제로는 2002년도에 얘가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먼저고 유영철은 얘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는 게리 리즈웨이가 했던 거를 얘가 그대로 모방을 했고, 얘의 것과 게리 리즈웨이, 연살이면 게리 리즈웨이를 유영철이 따라했고, 이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정남규나 강호수는 얘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남규는 이 일반 거의 실제로는 침입폭력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연쇄살인범의 범주에는 사실은 정남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강호순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초기에는 이 노래방 도우미들을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이 일하러 나가는 50대 여성이나 20대 대학생이나 아니면 이렇게 대부분 이거는 나이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호순이라든가 이 정남규 같은 경우는 이거 소위 말하는 분노형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살인을 하고 싶어서 했다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왜냐하면 얘는 이전에 강호수는 그 보험 살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다른 유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살인의 각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이라고 할까? 거리의 매춘부들을 공격하는 유형으로서는 리즈웨이, 픽턴, 유영철 연결이 되고, 유영철은 또 사실은 거꾸로 된 거잖아요. 사실은 초기에는 고위층 돈 많은 게 침입살인범이었다가 뒤로 가는 거고, 강호수는 거꾸로죠. 앞에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고. 사실 정남규는 모르겠어요. 걔가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전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로버트 픽턴 같은 경우는 얘가 거리에서 매춘부들을 소위 말하는 성매 여성을 납치해갖고 살해해갖고 자신이 기르던 농장, 돼지 농장에다가 그거를 토막을 내서 던져줘갖고 그걸 먹여서 그 먹인 걸 가지고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은 판매도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육을 먹인 돼지를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26명이 희생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49명이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몰래 들어가서 픽턴과 얘기를 했던 어떤 정보원에 의하면 49이라고 떠들어댔다. 그게 49이 왜 49일까? 하지만은 사실은 게리 리즈웨이의 숫자가 49입니다. 48, 49입니다. 사실 걔네들한테도 그 숫자의 강박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그 프로파일링 교과서라든가 범죄심리 교과서의 거의 마지막 로버트 픽턴의 돼지농장 부분이 실제로 발굴하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사진은 다 있어요. 2007년도 이게 20년 복역 후에 가석방 종신형인데, 이거 웃겨요. 캐나다 법도 영국 법을 따라서 그런지 우리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런 놈은 사형인데 걔네는 사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도 이 사형을 그러니까 게리 리즈웨이 같은 경우죠. 너 사형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플리바게닝 불어라 해서 이랬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년 지난 다음에 가석방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바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앞에서 시위도 하고 농장에 모여갖고 픽터는 농장에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 지금 뭐 서울 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 보면은 피해자들의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자들의 다 여성이고 한다. 문제는 이제 당연히 이 가석방 위원회가 가석방을 안 시키겠죠. 그거 다 누가 뒤집어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분명히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아니면 트리도 총리의 경쟁자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글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런 놈은 처형을 바로 했어야 돼. 미국 같으면 바로 죽였죠. 그런데 이제 게리 리지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플리바게닝으로, 이게 플리바게닝의 한계점이 그겁니다. 한계점이기도 하고 사실은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시체를 찾았으니까, 게리 리지에이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처럼 시체를 찾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돼지한테 먹였는데. 그러면은 이게 플리바게닝이 의미가 있느냐? 그럼 캐나다의 사법체계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번 주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 누구 닮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하여튼 비교적 잘생겼습니다, 로버트 픽튼. 제가 다음에라도 로버트 픽튼은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사실 얘가 잡힌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잡는 거는. 근데 문제는 거리에서 매춘부들이 사라질 때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죠. 게리 리지에이도 마찬가지고, 사실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매춘부들 노리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계속 살인 연습을 하는 거고, 과학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을 섞어갖고 범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때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지금도, 특히 이제 요즘 미국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주민들, 특히 중남미로부터 올라온 이주민들, 어떤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가학적 행동, 연쇄살인,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픽턴 뭐가 나는데, 기억하시건 게리 리지에이, 로버트 픽턴, 한니발, 돼지농장, 뭐 이렇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영화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워낙 한니발의 영향이 커갖고, 글쎄 말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